마약 범죄자의 정보가 왜 거래되는 건지 또 대책은 없는지 계속해서 이호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이 기자. 네. 이 다른 범죄자의 정보를 주고 감형을 받는다. 이게 우리나라에서 또 가능한 겁니까? 네, 외국 범죄 영화를 보면 플리바긴이라는 게 종종 등장을 합니다. 네네. 범죄자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이 수사기관에서 이 혐의 적용을 조금 약하게 해주는 건데요. 하지만 한국에서는 없는 제도입니다. 예. 다만 마약 범죄는 은밀하고 또 배후 유통 조직이 있는 등 특수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하면 우리 법원에서도 형을 선고할 때 주요 요소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법원의 양형 기준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예. 마약 범죄 부분에 감형 요소가 있는데 주요 요소 중에 중요한 수사 협조, 또 일반적 수사 협조, 이른바 수사 협조를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. 네, 그 마약 범죄 수사만 좀 특수한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정부가 마약 수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변호사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떻습니까? 네,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엄벌입니다. 지금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지난해 통계를 봤을 때 이 초범이다 이런 이유로 24%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 재판으로도 넘어가지 않은 건데요. 또 설사 재판으로 넘어갔더라도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비율이 47%가 넘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4% 가까이 됩니다.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마약 범죄 정보를 거래하는 변호사가 설 자리 그만큼 생기는 겁니다. 다행히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에서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 변호사 업계에서는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? 네, 현행법으로도 업무상 얻게 된 정보를 거래를 하게 되면 방금 전 보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또 징계도 받습니다. 예. 하지만 변호사 3만 명 시대입니다. 그만큼 변호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통제는 쉽지 않습니다. 변호사협회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심각성은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. 네,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도 좀 대책 마련이 있어야겠네요. 네, 이호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.